2024년 9월 15일,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한 사람, 바로 고 오유환나 씨의 어머니입니다. 홀로 어렵게 키운 딸이 기상캐스터가 된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기뻐했고, 또 직장 생활로 힘들어할 때마다 함께 아파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딸의 죽음 이후 드러난 충격적인 내용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더 무너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그래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유환나 씨.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때 외삼촌과 연락이 됐었고요. 당시에 저희도 어머님께 인터뷰가 좀 가능한지 여쭸는데 그때는 거절을 하셨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응해 주셨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모녀가 정말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고 오유환나의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때, 오 씨가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해서 남매를 홀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죠.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였었고, 그런데 이제 요한나 씨도 이런 사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고 자기 일을 다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표현으로는 요한나 씨가 어머니에게는 생수 같은 아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힘든 일 있고 그래도 기쁜 일 만들어주고 지칠 만한 항상 힘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녀가 특별히 좀 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나 씨의 직장 얘기, 친구 얘기, 뭐 남자 문제 이런 얘기까지도 다 했었고 매일매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힘든지도 어머님이 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뭐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게 어머님의 얘기입니다. 때문에 딸의 죽음 앞에서 정말 완전히 무너지셨다는 거죠. 자, 오유환나 씨 사망 당일 이 직장 선배와 이 어머니가 나눈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요한나가 하늘나라로 갔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저께 사고로 죽었어.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놀래가지고 이거 제가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할게요. 나를 안나 없이 못 살아요. 안나 없이는. 내 귀염이를 못 산다고. 자, 그러니까 오유환나 씨 어머니가 MBC 기상캐스터 팀의 일원과 그러니까 기상캐스터 어떤 분과 지금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으셨는데 들으신 것처럼 제가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할게요라고 이렇게 분명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MBC 내부에서 이제 부고가 안 나갔었잖아요. 해서 유족들은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오 씨가 사망한 당일에 이 오 씨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선배들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요. MBC 제보 전화에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오유환나 엄마다 B 씨에게 내 연락처를 주고 전화를 좀 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통화한 그 선배. 네, 맞습니다. 그 B 씨가 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앞서 들은 통화 내용이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제작진이 B 씨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 선배를 제일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일을 제일 잘 가르쳐 줬었다고 하고요. 또 B 씨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기상센터에 20명 정도가 있다고 했고 어머니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겠죠? 라고 먼저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B 씨는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릴 거다. 혹시 장례식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괜찮다, 오셔도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같은 통화 이후에 부고가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이 유족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 이 사망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단톡방에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카톡 보시는 게 회사의 어떤 공식 입장을 이렇게 정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유족이 사망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외부에 당신들이 대응을 해라.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누군가가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내 고위급 인사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답을 들었다면서 회사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딸이 가장 좋아하고 의지했던 선배라서 직장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부고를 이렇게 전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어머니는 이 딸을 가장 힘들게 한 그 사람 얘기까지도 이 B 씨에게 털어놓고 오열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배 B 씨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그렇게 심했나요? 자, 이어서 들어보시죠. 안 나가. 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해가지고 죽겠다고 할 때도 많았고. 아시잖아요. 우리 요한나 힘들게 했던 거. 근데 어머님 안나가 혹시 다른 뭐 힘든 일 있었나요? 다른 것도 있긴 했는데 뭐 약간 우울증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그게 심했나요? 너무 최근에 다 발랄하게 이렇게 연락을 했었어가지고. 자, 박 교수님. 네, 어머니께서는 이 A가 이 요한나 씨를 너무 괴롭혔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그 A가 정말 좋은 데로 시집을 가서 우리 요한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B 선배에게 아시지 않냐고 A가 우리 요한나 힘들게 했던 거라고 말했는데 이 B 선배는 즉답을 피하고 이제 화제를 좀 돌렸다 그래요. 어머니 근데 뭐 다른 일 힘든 일도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치료도 받았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그렇게 심각했냐라고 이제 전혀 몰랐다는 얘기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말미에 이따 찾아가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장례식장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어머니가 통화했던 고인이 생전 가장 따르고 의지했던 그 선배 B 씨도 빈소에 가지 않았다. 물론 그 당사자가 그때 뭐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화 말미에 어머니 이따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빈소에는 오지 않았다. 자, 박 변호사님. 자, 그래서 이제 좀 두 사람이 좀 문제가 됩니다. A 씨는 좀 많이 괴롭혔다고 알려진 사람이고 B 씨는 그나마 제일 또 따랐던 사람인데 이 사건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그 단체방에서 했던 험담들이거든요. 그 요한나 씨하고 오한나 씨 동기만 빠져 있고 나머지 분들이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눴던 건데 문제가 이 B 씨 마냥 따랐다고 믿고 의지했던 B 씨도 이 단체방에 있어서 대화를 주도했다고 하고요. 또 문제는 이 단체방을 만드는데 가장 역할을 했던 또 그런 취지를 마련했던 사람이 오히려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B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B 씨가 이 단체방에서 뭐 술 냄새라든지 뭐 그런 험담을 좀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